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0.06%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71%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은 수급 자체가 코스피로 좀 몰리는 시장이었고 코스닥을 팔아서 코스피를 사모으는 시장 같은 흐름이었어요. 오전 내내는요. 그러다가 오후에 코스피에 또 추가적으로 그냥 이제 개별적인 흐름으로 좀 움직인 부분이 나타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 외국인 매수세죠.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오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상승했던 진단키트 혹은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수급과 최근에 상승을 해줬던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서 또 다른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안에서 그냥 계속 돌리면서 뭐라 그럴까요? 주가는 좀 올려놓으면서 물량을 회전시키는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코스피야 어제 음봉을 메꿨으니까 이제 다시 3270포인트 요 자리 위로 올라가서 지지하는 흐름만 나타나주면 된다라는 거고, 꼬매기가 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 기준 또 1007포인트를 지지하는 흐름을 한 번 더 체크를 했다. 그러면서 도지의 흐름을 보여줬죠. 위로 갈 거냐 밑으로 한번 눌렀다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실제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요날의 물량을 오늘 여기서 어느 정도 털어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그럼 내일 다시 이 물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찌됐든 요 자리는 한번 깨고 내리 앉아야 돼요. 왜? 여기서부터 지들이 산 거를 이 몸통의 중간 정도에서 팔아쳐먹었으니까 그래도 이익을 봤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쉽게 보면 이익 안 혹은 본전을 봤다라는 거면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사서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주던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만들었으니까 개별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떨구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늘 빠져나갔던 물량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에 비해서 기관은 여기서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럼 기관은 원하는 자리는 여기까지일 거고, 기관은 여기까지 빠졌으면 하는 바람일 거고, 외국인은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한 차례 밀어놓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냥 내일 당장 올라가도 문제될 건 없다. 코스피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눌리더라도, 코스닥은 장중에 흔들더라도 결국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봉상의 흐름만 보더라도 오전 내내 횡보시키다가 오후 넘어서 주가를 좀 한번 올렸는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물량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요만큼 뺄 때 한 1900억 첫 밀어놓고 여기서 요만큼 올릴 때 100억 혹은 200억도 안 들었다라는 소리예요. 치고받고 아무튼 시장은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는 맨날 말씀드리죠. 제가 항상 부정적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한국 증시만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불만을 어느 정도 토론을 하죠. 근데 시장 자체가 그래요. 이래나 저래나 큰 돈을 벌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머리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꼭 학군이라고 하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서울대를 들어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 애들은 100명 중에 그래도 15명 이상 혹은 30명이 서울대를 간다.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는 100명 중에 잘해야 10명이 서울대를 간다. 그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학군으로 봤을 때 서울이 훨씬 낫긴 낫지만 개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 있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여기 있는 20명, 30명보다 더 머리가 좋을 수도 있는 법이에요. 그죠? 개별적으로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는다면 당연히 서울이 대세겠지만, 그죠? 그런 한 명이 돼야 시장에서 돈 벌면서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꾸준하게 공부는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찌됐든 이 1000포인트 기준 잡고 한 997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할 거는 없다. 이래나 저래나 갈 자리는 확실히 더 많이 남았다. 못해도 저는 코스닥 시장이 못해도 1100에서 1300 정도는 한번 찍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해도 어찌됐든 상승을 할 거다. 그러니까 장중 흔들림에 뭐 이 개별적으로 이 계좌의 변동이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신하는 바에 맞춰서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으로 돌아와서 며칠 전부터 뭐 특징주, 관심주 해서 실제적으로 종목 추천이라기까지는 정확하게 매매가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그런 추천의 관점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이 중수들이 유튜브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해보는데 실제로 그냥 하던 대로 저는 뭐 어차피 차트쟁이고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 대응하는 관점에서 앞으로는 영상을 찍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소통과 서로 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제가 공부방은 인원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지만 그래도 리딩방은 꾸준하게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리딩방은 리딩방인데 또 여기서 무슨 종목을 추천하네 어쩌네 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무슨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빼고 앞으로는 그냥 그날 좀 많이 빠졌거나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좀 관심 가져도 무방할 것 같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몇 종목 했는데 대성창투라는 종목이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갭이 좀 많이 떴죠? 저 어제 종가로 들어갔다가 시간에 다 던졌거든요. 갑자기 뜨길래. 왜냐면 차트 자체가 너무 이뻤어요. 요렇게. 무슨 소리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저점을 하나 갱신하고 차트를 한번 올렸다가 저항을 맞고 밀렸던 자리를 다시 한번 올려서 저항을 확인했고 쌍봉을 만든 거죠. 쌍봉을 만들고 그러면 못 올라탔으면 주가가 눌려야 되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잡아놓는 그림이 나오죠. 그럼 뭐하다? 시간에든 다음날 무조건 갭이 뜨든 상승을 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요런 게 종가 베팅의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갭이 강하게 떴으니까 뭐한다? 당연히 팔아야 된다라는 거지. 왜? 여기서 누군가는 물려 있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양봉이 나오기보다는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여기서 메꾼 자리가 여기 나오니까 여기서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로 잡을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매도의 땅이에요. 즉 누군가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한번 시세 내놓고 여기서부터 그냥 눌렸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매물을 먹기 위해서는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갭이 띄워놓으니까 뭐한다?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자리에서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어느 정도 손절각으로 잡아놓은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요만큼 들어 올렸던 물량이 여기서 기어 나가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희한하게 요렇게 밀렸는데 내일 하루 더 밀릴 수 있지만 얘가 4,4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는 뭐다? 올라오면서 거래 들어오고 장대 양봉으로 한번 메꿔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다시 5,500원 부근까지. 다음날 바로 메꿀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하루 정도 2-3일 정도 밀어놓고 원 돌리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글입니다. 이해되시죠?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어디 신고가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PM풍년 정치 테마주죠. 최근에는 뭐가 다 정치 테마주예요. 무슨 소리냐? 전혀 정치 테마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대선 시즌이 돌아왔다. 즉 이제 누구 대선 나갈 거냐, 뭐 할 거냐, 대선 신고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별의별 종목들이 다 대선주로 갖다 붙여진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런 PM풍년이라는 종목도 김동연 관련주라고 하네요. 김동연 관련주라고 하네요. 전 경제부총리.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자, 그런 그림인데, 어제 상한가를 못 갔죠? 저는 어제 종가에 팔았어요. 상한가를 풀길래. 상한가를 못 갔고, 오늘 그러면서 갭이 떨어져서 13% 정도 하락을 했다가 12% 마감을 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차트의 그림을 보면, 요때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조금은 다를 수 있죠. 왜? 봉의 길이가 다르니까. 그래도 흐름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 요때는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을 메꿨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갭이 떨어졌다라는 자리인 거고, 요때는 양봉을 아직 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메꾸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점은 요때는 들어왔던 거래량이 그대로 나간 그림인 거고,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요때는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도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여기라는 거고,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도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일 갭이 이 밑에 11,500원 밑에서만 시작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기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다시 주가는 한 차례 밑바닥을 밀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굳이 고점을 앞에다 두고 상한가를 안 간 이유는 갭이 떠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눌러놓고 양봉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상한가를 여기서 바로 가버렸으면 갭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터진 거래량을 누군가는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면서 거래량을 만들어주든 아니면 적은 거래량으로 한번 치고 이 거래량을 흡수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연출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윗꼬리가 주봉상 월봉상이 달긴 했지만 아직 이번 주 그 다음에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고요. 이래나 저래나 좀 밀리더라도 이 구름대가 옆에서 버텨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 일신석재 또 오늘 많이 빠졌죠. 대북 관련주죠. 뭐 미국에서 뭐 북한에 대한 얘기가 참 뭐 신빙 뭐라 그럴까요? 신기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여정 그 부위원장 김여정은 뭔 또 헛소리 하냐 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문정부는 금강산 재개를 좀 풀어달라, 헛소리 하지마 라는 얘기가 또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이 대화의 물꼬를 좀 틀어볼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또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래나 저래나 이제 문정부가 1년이에요. 1년 남았다. 그리고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미국은 그러면 이제 얘도 어느 정도 이 북한에 대한 뭐 다른 내용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꼭 닫고 있는 스타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요, 기존에 이 2차 뭐 북미회담, 3차 북미회담이 나오면서 주가를 한 차례 빵 하고 올려놨던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그죠? 나타나 있고,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요 자리와 여기서 시작했던 자리, 요렇게,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요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빵 터트려 놓고 주가를 누르면서 이 중간값을 약간 훼손, 60% 정도를 훼손하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터트린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요 자리는 일단 올라탄 자리가 나온 거고, 그리고 요 자리는 메꾸지 못한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중간에 또 매물을 많이 쌓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작했던 자리에 비해서 훨씬 높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거래량이 요때보다 터졌지만 주가는 여기를 못 넘기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죠? 일단 맞고 떨어졌어요. 그럼 한번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한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럼 다시 한번 눌리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 크게 이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2330원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2500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일봉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거래가 빵 하고 터졌고, 대신에 이평은 역배열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럼 지금 한 차례 올렸고 여기서 한번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면 이평은 밑으로 깔고 단기 평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벌어줄 수 있는 구간이다. 즉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은 할 수 있는 자리지만, 요런 자리에서 뭐 악재라고 할 만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됐던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만 된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나면 주가는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번 움직였고, 그러면 못해도 3,300원, 3,4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던 요 자리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2,500원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 2,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주가를 뭐 한다? 한 번은 더 이 3,1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기면 3,400원대, 3,400원대 넘기면 다시 한번 3,700원대, 혹은 좋은 뉴스, 또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신고가를 넘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북주도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에 온 거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보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2,600원.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2,500원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은 말씀드렸던 아까 2,300원 부근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물타기든 뭐 추가 매수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조선이 어제부터 좀 많이 빠졌죠. 실제적으로 윤석열 관련된 종목인데 대변인이 돌연 사퇴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실제적으로 그 최근에 이 윤석열 관련된 지금 루머가 계속 돌고 있죠. 현실이냐 사실이냐, 대응하지 않겠다, 어쨘다 저쨘다, 뭐 말은 많은데요. 뭐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고, 그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물량이 좀 나간 모양의 이 거래량과 음봉을 강하게 터트려 놨어요. 그죠? 고점에서 터트려 놓고 단일가로 주가를 올리는 척 했다가 이 윤석열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주저앉았고요. 갭자리를 만들었다는 자리죠. 여기서 물량을 다 털고 나갈 거라면 요런 갭자리를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월봉상에서도 구름대를 넘긴 자리거든요. 만약에 이슈가 없었다면 여기서 물려 들어가는 자리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를 강하게 뚫었다라는 거, 그리고 고점을 한번 몸통을 갱신을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만들어 놨네요. 뭐 어떻게 보면 쌍봉의 모양을 만들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쌍봉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요 안에 지금 현재 갇혀있는 자리네요. 단기적으로 일단 하락은 어느정도 멈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한 단계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인데,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주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일가로 눌렀거든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여기가 거래량 없이 터트려서 누른 자리예요. 그럼 즉 내가 들고 있던 물량이 100개면 여기서 한 80개 털어내버리고 20개 가지고 적은 물량으로 이 자리를 하나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갭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털었던 물량을 여기서 다시 한번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한번 눌렸을 때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으면 이 다음부터 눌릴 때는 거래가 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크게 갭 떨어졌을 때 한 차례 올라왔다 눌렸던 자리보다 여기서 강하게 찍어 눌러놓고 윗꼬리를 다는 자리에 거래량이 조금 더 터졌다라는 거죠. 즉 누군가 여기서 기어 들어오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루 정도는 더 밀릴 수 있다. 대신
요 밀릴 수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의 하락 4,3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 혹은 오늘의 저점 4,5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서 진정하는 봉만 나오면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지 어찌됐든 주가는 한번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런 자리가 1차적으로 5,250원, 그리고 2차적으로 5,45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고요. 이래나 저래나 이 5,700원에 대한 갭은 한번 매꾸로 올라온다. 근데 이 자리를 빠르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그냥 뚫고 올라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금 현재 이 경고 종목이죠. 모든 종목들은 경고가 들어가면 크게 주가의 흐름을 올려놓지 못합니다. 그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고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세를 아예 안 주는 먹고 튄 그런 시장의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인포뱅크도 자유주행 관련이죠. 자유주행 관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인포뱅크가 최재형 대권 정치 테마주로 또 들어왔어요. 이 사람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젠 다 그냥 갖다 붙여갖고 다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 놓는다. 확실히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기대감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 그런 이유로 어제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결국에는 주저앉으면서 오늘 한번 음봉을 밀려서 쳐맞은 그림인데요. 기존의 흐름을 보면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주가를 내려앉혔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저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관점인 거고, 그 다음으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렀던 요런 자리죠. 요 자리 14,800원을 이탈할 거냐, 조금 더 넉넉 잡더라도 14,500원을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관점으로만 그냥 바라보셔도 돼요. 14,000원까지 열어놓고 시장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14,000원까지 열어놓고 갈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1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런 그림만 유지해준다면 이랬든 저랬든 16,000원대 다시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차트예요. 차트 자체도 주가를 한번 다운 시켜놓고 이 추세를 만들고 있는 자리죠. 그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요 추세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고속도로를 한 번씩 타지만 결국 다시 국도로 들어오는 그림인 거고, 그럼 요 안에서 주가를 슬금슬금 올릴 거냐, 아니면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다시 한번 길을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으로 종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다. 어찌됐든 추세가 털고 나가는 그림이다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하나를 더 시작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라 SG, 이 종목도 그 일본 오염수 관련이죠. 차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추세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추세고, 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대로 주가가 움직이다가 얘도 고속도로를 이렇게 한 번씩 탔던 그림이 있는 건데, 강하게 여기서 한번 뽑아내고 주가를 다시 추세 하단까지 눌렀다가 이 추세 하단의 중간값을 쫙 그어보면 뭐예요? 어제의 고점 부근이죠. 이 자리를 맞고 다시 한번 눌려서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추세 중간 넘어서면 이제 또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요런 또 고속도로를 한 번씩 탈 수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8,8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스윙으로 끌고 가봐도 나쁘지 않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리딩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